그러면 배현진 아나도 한번 불러서 하나에서 진짜 아침부터. 아니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저는 MBC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 상당 기간 안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배현진 누군지도 몰라. 저도 잘 저걸 몰라, 몰랐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1월 1일 김정은이 신년사부터 시작하는 건 아니고 문재인 전부터 대통령이 시작된 거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7월 달이라든지 베를린이라든지 네. 가서 제안을 하잖아요. 예. 그게 시작됐는데 1월 1일 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부터 시작해서 바로 4일 날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연기를 합의합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 1월 9일 날 조명균 통일부 장관하고 이성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회담을 시작하죠. 이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잘 풀리라는 예상으로 한 건 아니고 이제 올림픽에 참가하는 문제로 만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속에 굉장한 노림수를 갖고 한 말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우물가 숭늉 발언이잖아요. 그 말의 뉘앙스는 잘 되고 있다는 의미가 좀 포함되기도 했지만 이런 방식으로 끌어오는 이 정도 속도면 계속해서 우물에서 숭늉을 찾고 있는 상황이기도 했다고 저는 봐요. 우물물을 떴더니 숭늉이야. 아니, 우물물을 퍼서 밥을 지어서 숭늉까지 먹은 거죠. 그 정도로 빠르게 느끼는 거고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도 1월 10일 날 신년사 하면서 김정은 신년사에 대한 우호적인 답변을 좀 하고요. 다음에 2월 9일 날은 드디어 올림픽이 개막하는데 김여정 부부장이 특사로 오게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요. 그 다음 날 청와대에서 김여정 위원장을 만나면서 오찬하게 되죠. 약간 위기 리스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펜스하고 김여정하고의 그 회동이 불발되는 부분이 나중에 펜스가 공개한 걸 들어보면 북미 관계는 참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상황에서 영향을 못 미치고 있는 것 같고. 다음에 2월 25일 날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영철 문제 논란의 그분을 만났고요. 3월 5일부터 6일까지는 청와대 특사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고 3월 8일에는 정의용 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미국을 갔고요. 그래서 3월 9일 날 트럼프의 김정은을 만나겠다 이 결과까지 나왔단 말이죠. 야 정말 숨가쁘게 돌아갔는데 하나도 안 다룬 게 없어가지고 설합니다. 이 이야기를 나중에 훗날에 이 상황을 후손들한테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정은 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는 장소는 평화의 집 남측이잖아요. 트럼프는 김정은 위원장하고 어디서 만날 것 같으세요? 평화의 집 북측. 평화의 집 북측. 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방한해가지고 판문점을 가려다가 날씨 때문에 헬기가 중간에서 회항해가지고 국회 와서 연설했잖아요. 그때 이제 원래 일정에 없었는데 갑자기 잡혀진 일정이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는 그렇게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판문점이라는 그 DMZ라는 네. 것을 보러 가겠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물론 클린턴 대통령도 그 근처에 갔지만 헬기 타고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육로로 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가는 회항하고 오는 길에 이 저 서울 수도권 인근 일대를 보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공장이 없느냐라는 말을 추미애 대표가 이제 비공식적으로 들은 얘기를 미국에 그때 갔을 때 한 바가 있으면 물론 그것 때문에 뭐 또 논란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평화의 상징이 DMZ시고 그것이 판문점이잖아요.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장소로 특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그 실무회담을 위한 논의가 있겠지만 유엔에서 관할하고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 판문점이. 그래서 가장 그 분단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평화의 상징으로 될 수 있는 곳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동도 용이하고 해서 저는 판문점. 북측. 네, 북측. 원장님은요? 좋은 제안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전혀 의외의 장소일 수 있다는 생각도 해봤고요. 근데 좋은 제안인 것 같아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트럼프, 김정은 둘 다 또 의외성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상상. 전혀 의외의 제3의 장소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은 해봤어요. 또 하나의 상상이 4월 달에 남북 정상이 만나시잖아요. 그러면은 5월이잖아요. 예상컨대. 그래서 5월 달에 남북 미 정상이 같이 손을 흔드는 그 장면이 판문점에서 있으면 정말 대단할 거다라는 예. 거죠. 그래서 제3의 장소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유학을 했던 나라 이제 예상컨대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곳보다도 어쨌든 판문점에서 같이 만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아베가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아베 총리가 저도 만나게 해주세요. 저도 갈게요. 뭐 이런 그러면서 그렇죠. 위안부 소위 성노예 문제에 대해서 진솔한 사과도 하면서 한반도 네.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자연스럽게 문 대통령이 지난번 평창 때 남북 양쪽의 펜스 김여정을 청와대에서 만나게 하는 것이 실현됐다면 자연스럽게 청와대가 거기에 이제 매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이 뭐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아주 좋은 그림일 거라고 봐요. 아주 좋은 그림일 수도 있고 제가 아주 의외의 선택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현재로서는 북에 초청한 건데 사실은 뭐 그 북을 방문하는 미국 지도자가 북을 방문한다는 것이 워낙 역사적인 상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판문점 북쪽이건 아니면 북의 어느 곳이건 간에 그 굉장히 제일 최상의 그림인 것 같고 아니면 그런 과정에서 또 맞제한, 역제한이 와가면서 김정은이 비행기를 타고 어딘가 갈 수 있는 이런 것도 뭐 나쁘진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것도 굉장히 본인들로서는 나쁘지 않은 거거든. 네. 가장 경천동지할 모습은 김정은이 방미하는 거고요. 그 조금 더지만 그것도 경천동지이게 트럼프가 방북하는 거고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그림은 판문점에서 만나는 건데 가장 원만하죠. 그게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과제가 이제 유엔의 제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에 한해서 이제 제재를 유엔과 협조하에 미국이 동의하에 이제 진행된 건데 북미 정상회담이 된다고 치면 그런 유엔으로부터의 동의 제재를 풀어가는 과정 또 숙제이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할 일이 많네요. 지금 네, 미국과 그러니까요. 유엔이 네. 그러면 그냥 뉴욕일 수도 있겠네요. 전혀 다른 얘기인데 재미로 저는 가끔 김정은, 김여정 두 사람의 경우에는 뭐 다른 걸 떠나서 국가의 어떤 지도자들로서의 갖고 있는 국가 문제, 북한이 갖고 있는 여러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과 함께 둘로서는 개인적으로도 참 답답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너 서울에 가지 마 이러면 굉장히 갑갑하겠죠. 그런 것처럼 또 걔네들 그래도 그 사람들이 해외 물 먹은 사람들 아니에요. 아하. 근데 사실 북한이라는 나라가 그 전반적으로 너 미국 가지 마 이러면 사실 여러 가지 일할 때 불편함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 더 나가서 너 해외 나가지 마 이러면 진짜 깝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등등의 상상을 해보면서 저는 뭐 색다른 그냥 이걸 뭐 흥미 위주로 본다면 색다른 안도 하나 나올 수는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다음 달이에요. 올해 남아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방송 몇 번만 하면 바로 이루어질 일이고 그 다음 달에 또 그럴 일이 우리 있고. 100회가 언제라 그랬죠? 근데 100회는 아직 7주가 남았으니까 5월 달이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남북 정상회담은 끝난 후에 이것도 북미 미북 간의 그 회담 특집이 되라. 한반도 역사상 어쩌면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부분이에요. 될 거예요. 이제 지금은 섣부르지만 저는 기존에 있었던 경우와는 조금 달리 진행이 그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는데 특성상 빅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언제보다도 높고 그러면 정말 빅 체인지가 일어나는 거죠. 네. 빅 대땅도와 빅 체인지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거죠. 네. 그러면 우리 100회 이후에는 김민석 원장님이 사회자고 푸나님이 진행자잖아요. 우리가 아니, 지난번에 패널. 얘기할 때. 패널 그죠? 네. 그러면은 다 정했어요? 아니 지난번에 한번 그렇게 얘기. 그러면은 나 이거 또 아마 이런 말씀하셨던 중천금입니다. 5월 달에 또 북미 방송 출연료도 정상회담 드려야 되고 북미 바쁘네. 정상회담의 사회자는 네. 원장님이고 패널이 푸나님이네요. 그죠? 아, 그러면은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지금 그래서요. 또 그러면은 애청자들의 또 불만이 지금 남북 또 정상회담 수초할 수도 있어요. 때까지는 아. 진행자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MB 출석과 관련해서 언제냐라고 지난번에 우리가 두어 김현 차례 대변인께서 막 갑자기 저렇게 급 사회자 모드로 지금 저러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PD 역할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갑자기 저 아니 PD 역할을 이제 하시려고 우리 하잖아요. 국민들한테 이렇게 일정에 대해서 할 때 3월 14일인데 과연 그날 나가겠냐 그랬더니 제 말이 맞잖아요. MB 측에서 소환 날짜를 재조정해달라고 요청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월 14일은 그날은 출석 안 할 거다. 한 두 차례 미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에 따라서 체포영장이 청구되겠죠. 그래서 저는 남북 정상회담 전에 MB가 구속되는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또 본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한 그랬어요? 거예요. 네. 빅 이벤트군요, 이제. 하여간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특히 남북 네. 평화 시대에 우리가 대표 언론으로 대표 팟캐스트로 알겠습니다. 쭉 갑시다. 이게 업되셔가지고들 아이고. 순아님이 아. 진행하면 이게 이슈가 안 되지만 김민석 원장이 사회자로 2%만 우리가 이제 숨쉬는 것도 아, 왜 정치다를 이러세요? 사회자가 김민석 원장이면 알겠습니다. 이슈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알겠습니다. 예. 좀 섭섭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방송하는 걸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진행 엄청 피곤하고 힘들어서. 패널은 좋으시고요. 제가 사회자를 맡기고 그러잖아요. 네. 일부러. 나도 몇 개만 하고 싶은 거죠. 누가 MC 맡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배현진 아나도 한번 불러서 아이, 하나에서 참, 진짜 아침부터 막 화날라 그래. 배현진은요, 지금 드로이 목마가 됐어요. 이제 자유한국당은 수도값 때문에 정당가 망한다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저는 MBC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 상당 기간 안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배현진 누군지도 몰라. 저도 난 잘 몰라, 몰랐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제가 왜 배현진 아나 얘기를 하냐면은 아나가 아니구나 앵커군요 앵커죠. 그때 제가 이제 어제 그저께 이제 뉴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목요일 날 그 두 분을 영입한다는 게 나오니까 이제 언론으로부터 논평을 해달라는 요청을 강력하게 주문을 받았는데 본인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기 전까지 내가 논평은 좀 기다렸다 내겠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논평을 냈잖아요. 엄기영 전 MBC 사장이 딱 야마였어요. 야마 이러면 안 되는구나. 메인이었다. 뭐다 알아먹는 얘기인데 뭐. 예, 그래요? 개인세이 이후에 좀 방송에 부적절한 용어가 써도 되는군요. 아, 예. 근데 어쨌든 엄기영 MBC 사장은 꽤 유명한 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보궐선거에 MM이 붙었던 거 아닙니까? 최문순 그렇죠. 사장과 전 이제 엄기영 사장인데 그 두 분의 인지도로 따지면 최문순 도지사는 사실은 조금 힘든 버거운 싸움이었는데 근데 엄기영 MBC 사장이 날아간 게 그 강릉에서 불법 펜션에서 불법 텔방 운영이 걸린 거잖아요. 근데 그 양반이 왜 그때 어디에 새누리당인가요? 새누리당 시절 예. 왜 새누리당 후보로 나왔는지 난 참 아니 하여튼 이해가 안 그거부터 가. 이해가 안 갔죠. 하여간, 국민들은 예. 이해가 안 그게 갔는데 한나라당이었죠. 새누리당은 박근혜가 이제 그런가? 하여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고 펜션에서 넘어가고, 예. 이제 불법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한 방에 이제 어쨌든 훅 간 건데 이번에는 KBS 사장이 MBC 앵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타 쌍피다. 아하,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엄경 그 전 사장을 빗대서 국민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배현진 앵커가 안산 동산고 출신이에요. 안산 출신이에요. 근데 그 앵커를 하면서 세월호 유가족들을 폄훼하고 조롱하고 막말했던 당시에 그것도 그때만 하더라도 유민 아빠가 그 교황이 오시기 전에 직전이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굉장히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하려고 하는 척 진상규명을 위해서 뭔가 좀 움직이려고 했던 겉으로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방송에서 그런 행태를 보여줬던 아나운서거든요. 앵커거든요. 근데 그분을 자유한국당이 영입을 해서 옥동자를 낳았다고 한우하고 박수하고 그래서 참 송파에 살고 계신 분들이 송파에서 이사 가야 되나 그런 자괴감이 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 또 잘못 아니 들으면 뭐하러 이사 가고 떨어지면 되는데. 떨어뜨리면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네. 이제 그쪽 아. 당에 계신 분들 딴 쪽에 성향을 있는 분들도 또 배현진 씨가 그래 온다. 그쪽에 와서 이제 하니까 이제 자존심 상한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쪽 찍으시면 되죠, 뭐. 뭐 예, 그러시면 되겠네요. 홍준표의 말을 잘못 이야기하면은 배현진 씨가 옥동자를 낳았다로 들려요. 조심들 하시고요. 제가요? 제가 아니요, 한 말이. 홍준표. 근데 옥동자는 사실은 남자 아이를 상징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지금 방송이 나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냅뒀어요. 이게 팟캐스트지 마. 근데 사실 지금 현재 이제 배현진 영입하고 길환영 영입하고 이것도 너무 양아치 같은 짓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요. 우리가 수년간 다루었던 방송의 기본 맥락은 그런 거거든요. 북한 문제가 사라지면 자유한국당 부리는 뭐 먹고 사나 이거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그렇게 추앙하고 결국에는 미국 편드는 일본과 자유한국당은 사실 어떻게 보면 친미파인 거고 그쪽 세력은 친일파인 거고 요 관점인데 상황이 이렇게 풀리니까 이 사람들 논평은 그게 나와야 돼요. 트럼프가 조사파, 정북 이렇게 되는 그 공격을 해야지 이게 그게 맞죠 이제. 트럼프 넘어져도. 그렇지. 근데 이 상황에서 이 정도 되면은
홍준표가 이렇게 말했어요. 북미 정상회담 성사 소식을 듣고 궁지 몰린 북한의 안보쇼? 이 쇼가 트럼프가 하는 게 쇼란 말입니까? 만만하니까 북한만 때리면서 쇼에 놀아나는 사람으로 만든 거니까 하여간 이제 그냥 쓸데없는 얘기 한 거죠. 사실은 왜 그 코미디 프로에서 그 동수란 표현 혹시 아세요 두 분은? 사람이 존재하는데 아예 없는 존재로 만드는 그 코미디 프로가 있었어요. 그걸 동수라고 불렀어요. 동수 취급한다고.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이 동수가 된 거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귀가 듣지를 않아. 누군가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게 대한애국당이 이제 매주 집회를 했었잖아요. 뭐 성조기와 태극기와 이스라엘기를 들고 그러면은 이제 성조기는 없어지고 이스라엘기만 남나요? 일장기하고? 뭐냐? 좋은 제안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전혀 의외의 장소일 수 있다는 생각도 해봤고요. 근데 좋은 제안인 것 같아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트럼프, 김정은 둘 다 또 의외성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상상. 전혀 의외의 제3의 장소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은 해봤어요. 또 하나의 상상이 4월 달에 남북 정상이 만나시잖아요. 그러면은 5월이잖아요. 예상컨대. 그래서 5월 달에 남북 미 정상이 같이 손을 흔드는 그 장면이 판문점에서 있으면 정말 대단할 거다라는 예. 거죠. 그래서 제3의 장소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유학을 했던 나라 이제 예상컨대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곳보다도 어쨌든 판문점에서 같이 만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아베가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아베 총리가 저도 만나게 해주세요. 저도 갈게요. 뭐 이런 그러면서 그렇죠. 위안부 소위 성노 것을 보러 가겠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물론 클린턴 대통령도 그 근처에 갔지만 헬기 타고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육로로 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회항하고 오는 길에 서울 수도권 인근 일대를 보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공장이 없느냐라는 말을 추미애 대표가 이제 비공식적으로 들은 얘기를 미국에 그때 갔을 때 한 바가 있으면 물론 그것 때문에 뭐 또 논란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평화의 상징이 DMZ시고 그것이 판문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장소로 특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그 실무회담을 위한 논의가 있겠지만 유엔에서 관할하고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 판문점이. 그래서 가장 그 분단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평화의 상징으로 될 수 있는 곳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동도 용이하고 해서 저는 판문점. 북측. 네, 북측. 원장 대통령이 김영철 문제 논란의 그분을 만났고요. 3월 5일부터 6일까지는 청와대 특사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고 3월 8일에는 정의용 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미국을 갔고요. 그래서 3월 9일 날 트럼프의 김정은을 만나겠다 이 결과까지 나왔단 말이죠. 야 정말 숨가쁘게 돌아갔는데 하나도 안 다룬 게 없어가지고 설합니다. 이 이야기를 나중에 훗날에 이 상황을 후손들한테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정은 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는 장소는 평화의 집 남측이잖아요. 트럼프는 김정은 위원장하고 어디서 만날 것 같으세요? 평화의 집 북측. 평화의 집 북측. 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방한해가지고 판문점을 가려다가 날씨 때문에 헬기가 중간에서 회항해가지고 국회 와서 연설했잖아요. 그때 이제 원래 일정에 없었는데 갑자기 잡혀진 일정이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는 그렇게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판문점이라는 그 DMZ라는 그러면 배현진 아나도 한번 불러서 큰화에서 진짜 아침부터. 아니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저는 MBC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 상당 기간 안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배현진 누군지도 몰라. 저도 잘 저걸 몰라, 나 몰랐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1월 1일 김정은이 신년사부터 시작하는 건 아니고 문재인 전부터 대통령이 시작된 거죠.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7월 달이라든지 베를린. 베를린 가서 제안을 하잖아요. 예. 그게 시작됐는데 1월 1일 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부터 시작해서 바로 4일 날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연기를 합의합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 1월 9일 날 조명균 통일부 장관하고 이성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회담을 시작하죠. 이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잘 풀리라는 예상으로 한 건 아니고 이제 올림픽에 참가하는 문제로 만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속에 굉장한 노림수를 갖고 한 말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우물가 숭늉 발언이잖아요.
그 말의 뉘앙스는 잘 되고 있다는 의미가 좀 포함되기도 했지만 이런 방식으로 끌어오는 이 정도 속도면 계속해서 우물에서 숭늉을 찾고 있는 상황이기도 했다고 저는 봐요. 우물물을 떴더니 숭늉이야. 아니, 우물물을 퍼서 밥을 지어서 숭늉까지 먹은 거죠. 그 정도로 이게 빠르게 느끼는 거고.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도 1월 10일 날 신년사 하면서 김정은 신년사에 대한 우호적인 답변을 좀 하고요. 다음에 2월 9일 날은 드디어 올림픽이 개막하는데 김여정 부부장이 특사로 오게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요. 그 다음 날 청와대에서 김여정 위원장을 만나면서 오찬하게 되죠. 약간 위기 리스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펜스하고 김여정하고의 그 회동이 불발되는 부분이 나중에 펜스가 공개한 걸 들어보면 북미 관계는 참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상황에서 영향을 못 미치고 있는 것 같고. 다음에 2월 25일 날은 문재인